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 15번째 시간으로서 모션 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트래킹은 동영상의 특정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을 해서 추적된 그 경로를 다른 레이어, 즉 다른 장면과 합성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다양한 모션 트래킹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션 트래킹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트랙 모션이라는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역시 프로젝트 폴더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열려있는 컴포지션을 보면 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커라는 두 개의 컴포지션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모션 트래킹은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을 해서 다른 이미지, 즉 장면과 합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사커 컴포지션에 있는 동영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동영상이 있고요. 드리블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0번 메시죠. 자, 여하튼 지금의 드리블하는 이 메시를 추적을 해서 이 글자를 똑같이 메시의 움직임에 맞게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킹을 해주기 위해서 트래킹을 할 동영상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후에 애니메이션의 동작 추적을 선택을 합니다. 이 메뉴와 영문 버전에서는 모션 트래킹이죠. 선택. 그러면 이와 같이 추적기 작업 패널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트래킹 할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평면적인 그런 트래킹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죠.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확대를 해주고요. 지금 추적에 사용이 되는 박스 두 개가 있는데요. 큰 박스는 전체적인 움직임의 영역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작은 박스는 실제 움직임이 있는 대상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안쪽에 있는 박스를 이동을 해서 자, 일단 트래킹이 시작이 되는 위치로 이동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자, 여기 메시 10번, 백넘버 10번 메시죠. 자, 이동을 해서 머리 부분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영역은 조금만 확대를 해주고요. 지금은 평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그러한 작업 과정입니다. 자, 이제 추적기를 통해서 추적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추적기 1번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추적을 해주는 동작 추적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동작 추적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떠한 움직임을 트래킹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위치에 대해서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전에 대한 그리고 크기 비율에 대한 트래킹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해당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평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회전과 비율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으로 가면 되는데요. 자, 옵션에서 어떠한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추적을 할 것인지 채널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해준다면 RGB, 그리고 밝기에 대한 기준으로 트래킹하고자 한다면 광도, 그리고 채도를 기준으로 해서 트래킹을 한다면 채도를 해주면 됩니다. 자, 현재는 머리카락 검정색 부분이기 때문에 광도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통해서 트래킹하고자 하는 다양한 속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 트래킹 작업을 했을 때 경로가 이탈이 되거나 원하는 대로 트래킹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옵션들을 체크를 해가며 트래킹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확인. 이제 트래킹을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분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참고로 뒤로 분석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뒷장면부터 앞장면까지 역으로 트래킹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추적점이
백넘버 1번을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경로가 이탈이 됐군요. 자, 여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그 위치로 타임 마커를 이동을 한 후에 재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니까 좀 헷갈리는 그런 영역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축소를 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이어서. 자, 됐습니다. 자, 이제야 정확하게 트래킹이 완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트래킹된 경로를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고요. 완전하게 트래킹이 됐다면 트래킹된 이 경로에 합성을 할 레이어를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위쪽에 하나의 레이어 밖에는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레이어, 즉 합성 트래킹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 차원을 XY축 모두 할 것인지 Y축만 할 것인지 X축만 할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는 XY축 모두 해줘야 되겠죠. 확인 됐습니다. 자, 이제 트래킹된 최종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메쉬라고 써있는 이 글자가 메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모션 트래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사물을 추적을 해서 추적된 그 경로를 다른 이미지, 즉 장면과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벽면에 트래킹 작업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입체적인 트래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폰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폰을 보면 위쪽에 강아지의 모습이 있는 레이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폰의 모습이군요. 확인을 해보면 폰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액정 부분은 현재 아무것도 없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액정에서 위쪽에 있는 강아지 장면이 액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기 위해서 자, 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창을 열어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4개의 추적점을 사용을 해서 입체적인 트래킹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작 추적을 선택을 합니다. 됐고요. 자, 역시 이전처럼 하나의 추적점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트랙 유형을 변형이 아니라 원근 모퉁이 고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4개의 점에 설정을 해서 입체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각각의 점을 스마트폰 액정 모서리에 맞게 이동을 해 봅니다. 먼저 추적 1번은 이 모서리에 왼쪽 상단 모서리에 해주고요. 그리고 2번은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됐고요. 그리고 4번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그리고 3번 왼쪽 하단 모서리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은 기본 형태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바깥쪽에 있는 영역, 트래킹 영역을 키워주거나 줄여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트래킹 포인트 영역 또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은 깔끔한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 봅니다. 자, 이제 트래킹을 해주기 위해서 트래킹하고자 하는 위치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정방향으로 트래킹하기 위해서 앞으로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트래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입체적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회전이 되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래킹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로운데요. 자, 지금은 장면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트래킹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실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할 것이라면 스마트폰 액정 모서리에 흰색이나 그 밖에 눈에 띄는 점을 찍어서 촬영을 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과 같은 트래킹 작업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래킹 작업이 끝났고요. 확인을 해보면 자, 특별한 문제가 없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할 레이어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위쪽에 강아지 장면이 있는 레이어라고 했었죠. 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대상 편집, 역시 하나의 레이어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이고요. 자,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 버튼. 자, 아주 빠르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 후에는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컴포지션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위쪽에 있는 강아지 장면의 레이어에 효과, 모퉁이 고정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트래킹이 적용된 후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변형의 위치에도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위치에 대한 변화도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액정 안에 위에 있는 강아지 장면 레이어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이 회전이 될 때마다 장면 또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트랙 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을 해서 다양하게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입체적인 장면이 있는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장면을 추적을 해서 그 추적된 위치에 글자를 적용을 해서 글자 또한 같이 움직이는 카메라 트래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작업에 사용할 동영상을 하나 불러올까요?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비디오 폴더로 들어가서 무빙 01이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불러와 보죠. 가져오기 버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새로운 컴포지션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적용된 비디오 클립을 이동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컴포지션 아이콘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동영상 규격에 맞는 새로운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바닥을 패닝 기법으로 촬영한 그러한 영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닥에 움직임을 트래킹해서 트래킹된 그 움직임에 맞게 글자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 주고요.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카메라 추적 메뉴를 선택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해당 영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분석이 끝나면 트래킹된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잠시 기다려보죠. 자, 모든 추적이 끝났습니다. 추적이 끝난 모습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많은 포인트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초록색이 가장 안정적인 트래킹 작업이 이루어진 그러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트래킹된 이 수많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를 적용을 해 볼 텐데요. 마우스 커서가 포인트 위로 이동이 될 때마다 원반 모양의 둥근 원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원반을 기초로 해서 평면에 수평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센터 가운데 부분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 부분에 포인트를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요 수평이 되는 요 포인트 클릭,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를 클릭을 해 줍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야지 모든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클릭. 3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안정화된 원반이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텍스트 및 카메라 만들기, 바닥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단색 및 카메라 만들기, 단순히 움직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널을 만들고자 한다면 널 및 카메라 만들기,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자 캡처
카메라 및 조명 만들기까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글자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 및 카메라 만들기.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글자가 지금 누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를 세워줘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 세워보기로 하고요. 포인트가, 3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해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번에는 아래쪽에 그림자 캐쳐 및 조명 만들기까지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림자까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후에 세워볼까요? 누워있던 글자를 세워봅니다. X축을 사용을 해서 90도로 해줘야 되겠죠? 90도.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글자 크기에 대한 설정은 비율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글자가 좀 큰 것 같습니다. 50% 정도로 좀 줄여줍니다. 됐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림자가 지금 잘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어가 위쪽에 그림자 캐쳐 레이어이죠. 자동으로 역시 만들어졌고요. 비율을 좀 크게 해가지고 모든 그림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위치를 Z축을 사용을 해서 자, 그림자가 모두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위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자, 이제 그림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조명에 의해서 색깔이 살짝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명도 역시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조명 옵션을 통해서 원하는 조명 색깔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하얀색 글자였기 때문에 조명의 색깔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조명에 대한 설정까지 해줬다면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펜 기법으로 촬영이 된 이 동영상의 움직임에 맞춰서, 즉 바닥의 움직임에 맞춰서 글자 역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또한 똑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카메라 트래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멋진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조금 왼쪽으로 이동을 해 볼까요? 너무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자,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모션 트래킹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모션 트래킹 작업을 하기 위한 추적기 패널을 보면은 비틀기 안정기와 동작 안정화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흔들려서 촬영이 된 그 장면을 안정화 시켜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 기능은 흔들리는 장면을 불러와서 적용을 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